이것은 이제 오늘은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미 지난 나흘 동안 그 비례 후보들이 같이 모여서 잠깐만 멈춰도 할게요. 여기 인터넷이 좀 불안해서 잠깐만요. 네, 이제 가요. 네,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토론을 하는 와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인쇄 중인 저희들 그 공약집에 출판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출판물이 여러분들 가정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미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당장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능하면 내일 또다시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분들과 같이 질문을 하고 저희들이 응답을 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열린민주당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방역 대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 대책으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경제 대책 역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지금 경제 대책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이것은 제가 어저께군요. 벌써 그 알릴레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위기 사태에 직면해서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그 가버넌스 체제의 미비가 하나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복지 체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무슨 대책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복지 체제가 성깁니다. 말하자면 비는 곳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성긴 곳을 감안을 하면서 적절한 또는 최선의 정책을 마련을 하다 보면 정부가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났으면 우선 불부터 끄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를 할 것을 대비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재난을 구호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것이 엄청난 재난으로 갈 거란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로 경기 부양이라는 시각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방역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주 심한 문제는 지금 안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터지는 같이 지금 하루에 막 거의 1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수출 위주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서구의 이러한 경제 위기가 저희들한테도 말하자면 이제 2차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 방역을 해서 성과를 얻은 그 연유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국가와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게 테스트를 하고 검진을 해서 쫓아다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만한 성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잘 해주고,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은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은 확진자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번에 대구에서 대규모로 터졌던 감염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성숙한 시민의식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서 외국 언론에서도 굳이 찾아와서까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오래 가면서 국민들 하나하나가 생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그 같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협조한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그만한 보상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굉장히 온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돈 역시 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모은 돈으로 내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재난 극복을 위해서 긴급 구호 자금을 국민들한테 뿌리는 것이 얼마든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이 논의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도 다른 나라처럼 정부가 과감하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방역 정책 자체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잦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늘이 그러니까 실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거와 관련 논의는 크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줄 것이냐 갖고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우리가 그 잘못된 그 선택을 하나만을 갖다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별적으로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보편적인 것도 하고 선별적인 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모든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거 역시 저희들이 부인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 이제 목표는 뭐냐? 이 정책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부양을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호를 갖다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저희는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적인 보상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인당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할 것을 저희는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 50만 원이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이 되는 액수는 지금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대상이 뭐 전 국민이냐 아니면 성인이냐 아니면 가구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국회로 갔을 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100만 원에 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가 맞느냐를 갖다 갖고 국회에서 싸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100만 원이라는 것에 합의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우선은 그러면 50만 원으로 하고 보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러면 선별적인 복지는 어떻게 갈 것이냐. 우선은 두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네. 실업급여에 대한 그 수습기간으로 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수급기간을 3개월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기존의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에게 3개월간 연장을 하고 추가로 지금 받는 분들한테 액수를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을 저희는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가장 보호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자리와 가정입니다. 근데 일자리를 잃은 분들한테 먼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기간을 기존에 보다 3개월 연장하고 5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넘어가 주세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전 국민 또는 이제 노동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거의 한 60%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규직이 아니다 일용직이라든가 또는 프리랜서들은 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더 힘든 상태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제도를 이분들한테 적용하기에 이제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직업을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용직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이 일용직을 쓰는 기업에 세금 용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3개월간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프리랜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이것을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고려를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와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실업 다음엔 가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그 저소득층과 아동을 위한 복지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 데이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다투는 만큼 저소득층과 아동에게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수당을 3개월간 액수를 2배로 인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택수당이 됐든 무슨 수당이 됐든 또는 아동수당으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10만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복지체제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준비한 제도를 최대한으로 빨리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액수가 5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그 긴급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뭐냐면 기업에 우리가 긴급 자금을 투입할 때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위기 때문에 도산하는 기업 같은 것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도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호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기존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기업에게 긴급 자금을 투입할 때 기존 고용을 필수 조건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정부가 발표를 했을 때는 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일 경우에만 고용 유지를 한다는 조건을 뒀는데 이것에만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항상 특별히 이것이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는 고용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돈을 빌리던 기업한테 그걸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신규로 돈을 빌려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지금 매출은 내려갔는데 사람은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적자가 더 커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돈을 빌려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부 프로그램에 응한 만큼 도리어 나중에는 그 빌린 돈만큼 일부는 적어도 손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자금을 줄 경우에는 신규로 자금 준 돈 원금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한 10% 정도를 나중에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반납할 때 탕감을 해주는 것을 저희들은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것 하나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늘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대책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생각, 즉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과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복지냐
선별적인 복지냐를 갖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둘 다 하자.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기업에 지원을 할 때 고용유지라는 개념을 항상 가장 큰 화두로 삼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러한 우려와 이러한 그 초점을 정부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